68페이지부터 봅시다. 8페이지 물질의 특성 중에서 이번에는 밀도 할 겁니다. 밀도, 세 번째 밀도. 자, 아까 물질의 특성 예시를 얘기할 때 물질의 특성이 아닌 걸로 질량이랑 부피를 얘기했죠. 그죠? 그거는 물질 특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밀도라고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밀도라는 거는 단위 부피다. 질량을 얘기합니다. 같은 물질이어도 부피도 변할 수 있고 질량도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물질 특성 안 돼요. 근데 단위 부피당 질량을 측정하면 얘는 일정해.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을 측정하면 얘는 일정해요. 그래서 질량을 부피로 나눠준 값, 즉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는 단위 부피당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어떤 물질의 질량이 증가한다. 그럼 부피도 같이 증가하고 질량이 감소한다. 부피도 같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단위는 보통 질량, 그램을 쓰고 부피, 밀리리터 씁니다. 그래서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혹은 질량 그램 부피 세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보통 이 단위를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책에 중간 박스 쳐서 그래프 나와 있죠.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은 지금 x축이 부피고요, y축이 질량.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다. 부피 질량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은 여기서 기울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즉 부피분의 질량이 되죠. 방금 했죠?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라고 얘기했어요. 밀도. 즉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밀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A, B 보면은 A, B 기울기 어때? 똑같죠? A, B 기울기 똑같지? 따라서 A와 B는 같은 물질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C랑 A, B 보면은 얘는 C는 밀도가 다르죠? 기울기 다르니까 C는 다른 물질인데, 그러면은 A, B랑 C 중에 누가 더 기울기가 커? A, B가 기울기가 크죠? 그래서 이때 기울기가 큰 게 밀도가 큰 거라고 본 거예요. 이때 두 개를 같은 부피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같은 부피일 때 C의 질량, 같은 부피일 때 A, B의 질량, A, B의 질량이 더 많죠? 그래서 밀도가 더 크다라고 보는 거고, 즉 기울기가 큰 A, B가 C보다 밀도가 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밀도는 기울기, 밀도는 기울기, 기울기 가파를수록 밀도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밀도별로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을 섞게 되면은 그 물질의 밀도 다 다르겠죠. 그럼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래. 즉 밀도가 크다는 거는 같은 부피로 측정을 했을 때 질량이 큰 물질이죠. 같은 부피끼리 같은 부피만큼 섞으면은 질량이 더 큰 게 밀도가 큰 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A랑 B 물질이 있어. 지금 A의 밀도가 B보다 크대요. A의 밀도가 B보다 크다. 그래서 A도 10ml 넣고 B도 10ml 넣었어. 그럼 얘는 질량이 누가 더 크다고? A, B 중에? 그렇죠. 밀도가 큰 A가 질량이 크다고. 따라서 A가 가라앉게 되고요.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B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거는 아래로 내려
지금 밀도 여러 가지 물질을 다 섞어놨어요. 2번에.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것부터 밀도가 작은 거겠지. 위에 떴으니까 가벼운 거. 그래서 나무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식용유, 플라스틱, 물, 글리세린, 돌 순서대로 밀도가 점점 커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섞어놨을 때 밀도가 구별이 된다. 밀도가 작은 거는 뜨고 밀도가 큰 거는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부피를 측정하고 싶은데 액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금 실린더 안에 넣고 부피 측정하면 되지? 부피 측정할 때 눈금 실린더 안에 넣고 그 값을 읽어주면 되는데 이때 값은 10분의 1까지 어림짐작해서 읽어요. 어림짐작. 그 다음에 그 액체를 평평하게 놔야 되고 내 눈과 액체가 나란하게. 내가 여기서 보면 안 되고 여기서 봐야 된다. 여기서 액체를 봐서 눈금 실린더를 읽어줘야 됩니다. 평평하게. 그 다음에 액체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고체의 부피는 그냥 네모면은 그냥 넓이 구해주면 돼. 근데 고체의 모양이 막 불규칙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때 부피 구해주려면은 액체 속에 넣어주면 돼요. 지금 이 액체에 부피 구해주고 이 안에 고체 넣었을 때 부피 증가하겠지? 이때 그 증가한 게 고체의 부피입니다. 고체를 액체 속에 넣어서 부피가 증가한 만큼이 고체의 부피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측정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끓는 점 얘기할 때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야. 하지만 걔는 압력이 변하면은 변한다고 얘기를 했어야 돼. 뭔가죠?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 같이 커지고요. 압력이 작아지면 끓는 점 같이 작아진다. 그래서 끓는 점은 보통 압력 1기압일 때의 온도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밀도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두 가지. 온도랑 압력. 온도가 달라지거나 압력이 달라지게 되면요. 밀도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얘네 두 개는 질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온도 높아진다고 질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죠. 그래서 질량에는 영향 안 미치고 둘 다 부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나눠서 보면은 고체랑 액체를 볼게요. 고체나 액체 온도를 높여줬다.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얘 안에 있는 입자들이 운동 더 많이 하죠? 운동을 더 활발히 하면서 부피가 커지게 돼요.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커지게 돼요.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졌네? 밀도 어떻게 돼야 돼? 밀도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작아져야 되지. 여기서 밀도는 부피에 반비례하니까 부피가 커지면은 밀도는 작아져야 되죠. 부피와 밀도 반비례. 그래서 고체 액체는 보통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압력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내가 고체에 힘을 가해준다고 해서 얘가 부피가 작아지진 않아요. 압력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액체 같은 경우도 내가 힘을 줬다. 그럼 부피가 작아지냐? 아닙니다. 액체, 고체는 부피가 잘 안 변해요. 압력에 의해서는. 그래서 고체, 액체는 온도만 신경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체는 둘 다 영향을 받게 되고 온도는 똑같아. 온도를 높여주면은 입자들의 온도가 활발해지고 따라서 부피 커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밀도 작아진다. 그 다음에 기체는 압력의 영향도 같이 받습니다. 자, 기체가 있었는데 내가 압력을 가했다. 압력이 커졌어. 그럼 기체는 부피가 변할 수 있어요. 기체는 고체, 액체와 달리 압력에 의해서도 부피가 변하고요. 내가 얘를 눌렀어. 부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누르면 작아지겠죠.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반대로 부피가 작아질 거고 밀도는 반비례. 밀도는 커진다.
달라지고 압력 증가하면 밀도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밀도를 적을 때는 온도와 압력을 같이 적어줘요. 밀도 적을 때 이때 이 밀도는 몇 도에서 무슨 압력일 때 밀도입니다. 같이 적어줘야 돼요. 그 이유가 영향을 받아서 밀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3번으로 가면요. 혼합물의 밀도 나와 있어요.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 혼합물, 소금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소금물 같은 경우는 소금을 적게 넣냐 혹은 소금을 많이 넣냐에 따라서 소금물의 밀도가 달라져요. 같은 소금물인데 밀도가 달라지죠. 즉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리고 보통 소금을 물에 녹이게 되면은 물의 부피는 많이 안 변하지. 소금이 녹아도 그치? 물의 양은 똑같은데 부피는 똑같은데 질량은 커져요. 그래서 소금물은 부피는 같지만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물에 비해 커요. 그래서 소금물의 밀도는 물보다 크게 되고 이때 소금의 양을 많이 할수록 농도가 진할수록 점점 밀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금물 안에 달걀을 넣었대. 소금물 안에 달걀을 넣었는데 처음에 농도가 연할 때는, 농도가 낮을 때는 달걀이 아래로 가라앉았대요. 그럼 달걀이랑 소금물 중에 누가 밀도가 높은 거야 지금? 아래로 가라앉는 게 밀도가 작은 거니까. 뭐라고? 밀도가 큰 거니까. 달걀이 무겁다. 달걀이 가라앉았다. 달걀이 소금물보다 밀도가 크겠죠. 근데 내가 여기에 달걀 그대로 놓고 소금만 추가를 할 거야. 소금만 추가. 그럼 소금물의 농도 점점 진해지겠죠. 그래서 소금을 추가하면은 소금물의 밀도가 커져.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달걀이 위에 떠요. 이때는 누가 더 밀도 큰 거라고? 달걀을 떴으니까 소금물이 밀도가 더 큰 거라. 그래서 소금 추가해주면 추가할수록 밀도 더 커지니까 점점 가라앉으려고 그러고 상대적으로 밀도 작은 거 달걀은 위로 뜨려고 한다. 얘는 밀도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밀도 이해했으면은 밑에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 봅시다. 구명조끼를 입으면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져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구명조끼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죠. 기체. 기체 같은 경우는 보통 액체보다 밀도가 어때? 작죠? 고체, 액체, 기체 비교해볼까? 같은 양이면은, 즉 같은 질량일 때 같은 질량일 때 부피를 보면은 부피는 기체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액체, 그 다음이 고체. 이렇게 되죠. 같은 양이면은 부피는 기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고체. 근데 부피랑 밀도는 반비례라 그랬죠. 따라서 밀도는 기체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액체, 그리고 고체가 제일 커요. 밀도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나가진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둬야 될 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원래는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 큰 거 맞아.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물만 예외입니다. 물은 액체, 얼음은 고체. 근데 얘네 밀도를 비교해보면은 자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하나 샀어. 얼음이 가라앉았어. 얼음은 위에 떠있어요. 음료수 위에 떠있어요. 즉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다라는 얘기예요. 보통은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 큰데 얘만 예외예요. 왜 이런 예외가 생기는 거냐면 지금 기억할 필요는 없어. 혹시 학교에서 했으면 기억해.
자, 물이랑 얼음이 생긴 게 달라요. 분자 구도가 다르게 되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H2O 산소의 수도 2개 붙어 있는 형태로 생겼어. 그럼 얘는 물이 여러 입자가 있으면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얼음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 모양이에요. 육각형. 그래서 부피가 커져요. 지금 얘는 입자 2개인데 얘는 입자 1개야. 부피가 달라지는데 얼음의 분자 구조 때문에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얼음은 부피가 커서 얘는 밀도가 작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얼음물 같은 거 얼릴 때도 얼음물 잘못하면 터질 수 있다. 그 얘기가 밀도가 달라지면서 부피가 더 커지죠. 얼음이 되면. 그래서 얼음물이 터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면요. 현상 1번 아까 했죠. 공기는 물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2번 잠수부는 허리에 밀도가 큰 납덩어리를 달아 물속에 잘 가라앉게 합니다. 잠수부는 밑에 가라앉아야 되죠. 근데 사람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보통은 뜨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밀도가 큰 거 납덩어리를 같이 묶습니다. 그러면 밀도 커져서 아래로 가라앉는다. 3번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을 채운 풍선을 위로 뜨고 헬륨은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헬륨 풍선 위로 올라갑니다. 공기보다 밀도가 큰 이산탄소를 채운 풍선은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이산탄소는 공기보다 밀도가 커요. 그래서 이산탄소 아래로 내려가고 헬륨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4번의 별표. 나머지는 대부분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4번은 약간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4번에 보면은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때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LNG의 경우 천장 쪽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밀도가 큰 LPG의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한다. 여기 LNG랑 LPG라는 게 나와. LNG와 LPG가 뭐냐면 LNG는 액화 천연가스, LPG는 액화 소금가스예요. 천연가스는 기체인데 얘를 액체로 만든 게 액화 천연가스. 석유가스도 기체인데 얘를 액체로 만든 게 액화 석유가스. 그래서 얘네 두 개 밀도가 다르게 되는데 옛날에 사용을 했던 게 옛날 옛적에 LPG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LPG를 어디 사용하냐면 그 난방할 때 보통 LPG를 많이 사용하는데 만약에 난방을 한다. 옛날에는 LPG를 사용하는데 얘는 밀도가 커요. 엄청. 밀도가 크기 때문에 보통 바닥에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바닥에 가라앉는 LPG들이 모이게 되면은 얘가 폭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석유가스가 너무 많이 모이면은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모이지 않게 만든 게 LPG 누출 경보기. LPG 노출 경보기는 LPG가 일정 이상 많아졌다? 그럼 얘가 알려주는 거야. 지금 LPG 많아요. 더 이상 많으면 안 됩니다. 알려주는 경보기예요. 그럼 LPG 노출 경보기는 LPG를 감지를 해야 되지. 그럼 얘는 당연히 바닥에 설치를 해야겠죠. LPG 밀도 크니까 바닥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LPG 감지하려면은 바닥에 LPG 누출 경보기 설치해야 된다. 자, LNG는 반대입니다. 옛날에는 LPG를 많이 썼고요. 요즘에는 LNG를 많이 써요. 그 이유는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LNG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얘는 천장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요. 천장으로 가면은 그냥 문만 열어서 환기시켜주면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얘는 폭발의 위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LNG 누출 경보기가 있고 LNG 누출 경보기는 LNG를 감지해야 된다. 따라서 얘는 천장에 설치해야겠죠. 그래서 천장에 설치해두면은 LNG가 일정 이상 많아졌다.
알려줘. 그러면은 얘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누출 경보기들이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다르게 설치를 하느냐? 왜 다르다고? 밀도와 두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밀도 다시 한번 비교해주면요. LPG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공기, 그 다음이 LNG입니다. 세 개 섞어놓으면은 가장 아래쪽에 LPG, 중간에 공기, 가장 위에 LNG 이렇게 비교해주시면 됩니다. 지호야 자지 말고. 그래서 밀도와 관련된 현상 다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 넘어가면은 마지막 특성 용해도 나와요. 70페이지. 그래서 용해도는 엄청 중요하고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해도 별표 크게 쳐놓으세요. 자, 용해도라는 거는 우선은 용해라는 현상을 알아야 됩니다. 용해, 녹는 거를 얘기하죠. 녹는 거. 소금이 물에 녹는 거, 용해. 설탕이 물에 녹는 거, 용해. 녹는 거를 용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용해를 할 때 얘는 현상이랍니다. 현상이에요. 이때 두 가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녹이는 물질. 설탕물에서는 물, 녹이는 물질. 그 다음에 녹는 물질. 설탕물에서 설탕. 그래서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얘기하고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얘기해요. 용매, 용질. 보통 고체가 액체 속에 녹으면은 액체가 용매가 되고 고체가 용질이 돼요. 보통은 액체가 용매다. 근데 만약에 액체 두 개를 섞었어. 그래도 얘는 녹을 수가 있어요. 액체 두 개를 섞게 되면은 양이 많은 게 용매예요. 양이 더 많은 게 그냥 용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질이랑 용매 두 개가 만나서 용해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는 용액이라고 부르죠. 두 개 섞인 거, 녹은 거, 용액. 그래서 용매, 용질, 용해, 용액 전부 다 다른 말. 그러면은 용해도라는 건 뭐냐? 용해도, 즉 얼마나 녹을 수 있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기준. 무조건 용매 100g에 여기에 반드시 별표. 무조건 용매 100g이 기준이에요. 용매 100g당. 알겠죠?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설탕물의 용해도 물 100g당 녹을 수 있는 설탕의 양. 이게 설탕의 용해도. 그래서 무조건 용매 100g을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용매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용매 200g, 용매 50g 이렇게 변화시켜서 줍니다. 그러면은 100g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조금 이따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용해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용해도가 30인 물질이 있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는 용매 100g에 30g이 녹을 수 있는 물질이야. 이런 뜻이지. 용해도가 30이라는 거는 나는 용매 100g에 30g이 녹을 수 있는 물질이야. 그래서 용해도도 물질마다 달라요. 물질마다 다르게 되고 용해도 연습을 해볼 건데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얘도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고체 먼저 해볼게요. 설탕, 소금 생각해보면은 자 온도가 높아졌다. 따뜻한
온도 낮아지면 용해도 낮아지니까 나는 조금만 녹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고체랑 달리 기체는 반대야. 고체는 설탕물 생각해주면 되고 기체는 사이다를 생각하면 돼. 자, 사이다라는 거는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거야. 그래서 사이다는 물에 물 용매죠.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거. 이거 용지. 근데 CO2 이산화탄소가 기체야. 그지? 그러면은 용해도가 크다라는 거는 탄산이 세다라는 얘기야. 이산화탄소가 탄산을 만들어주는 거잖아. 용해도가 크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탄산이 더 강해요. 그래서 탄산이 언제 강하냐를 보면 돼. 자, 내가 사이다를 놓을 건데 실온에 놓고 하나는 냉장고에 넣었어. 뭐가 더 탄산이 세? 냉장고에 있는 게 탄산이 세지? 실온에 놔두면 탄산이 약해지잖아. 그래서 온도는 냉장고 낮을 때 용해도가 커져요. 온도가 낮아야지 탄산 세져. 온도가 낮아야지 이산탄소 많이 녹아. 알죠? 그 다음에 압력. 자, 둘 다 실온에 놓을 거야. 사이다 두 개를. 한 개는 뚜껑을 닫아놓을 거고요. 한 개는 뚜껑을 열어놓을 거예요. 뭐가 탄산이 세? 뚜껑을 닫은 게 탄산이 세겠어? 그 이유는 뚜껑을 닫으면은 얘가 병 안에 압력을 가해주기 때문이에요. 뚜껑을 닫으면은 기체의 압력이 커져요. 뚜껑을 열어두면 압력이 작아져요. 그래서 압력이 클수록 뚜껑을 닫아놓을수록 탄산 세다. 용해도 커진다. 그래서 고체와 기체의 용해도가 달라요. 고체는 따뜻할수록 잘 녹는데 기체는 차가울수록 잘 녹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여름철에 이제 바다 가서 물고기를 보면은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뻐끔뻐끔 거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름처럼 온도가 높아져. 온도가 높아지면은 기체의 용해도 낮아지죠. 그래서 물 안에 산소의 양이 적어져요. 물 안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적어져. 많이 못 녹는 거야. 근데 물고기가 호흡할 때 산소가 필요해. 근데 산소가 없네? 그래서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호흡하는 거야. 물속에 산소 많이 못 녹으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라도 쓰기 위해서 위로 올라와서 호흡한다. 얘는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딱히 기체다라고 주어지지 않으면 보통 고체의 용해도를 많이 다룰 거야. 내가 그냥 용해도라고 하면은 고체의 용해도예요. 고체의 용해도. 자, 내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고체의 용해도를 볼 건데요.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용해도가 커진다. 보통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용해도 그래프예요. 근데 녹을 때 상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용해도가 아까 했던 것처럼 30이야. 그럼 얘는 물 100g에 30만큼 녹을 수 있어. 근데 지금 물을 100g 준비하고 거기에 용지를 넣을 건데 용질이 20만큼만 녹아있을 수도 있고요. 용질이 30이 녹아있을 수도 있고요. 용질이 간혹 40이 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상태를 다르게 불러주는데 지금 실제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용해도보다 작지? 그럼 얘는 더 많은 용질이 녹을 수 있어. 그치? 아직까지는 더 많이 녹을 수 있어. 이때 아직 포화되지 않았다. 아직은 포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포화 용해라고 씁니다. 불포화 용해. 용질이 아직은 더 많이 녹을 수 있어. 라는 상태. 그 다음에 30만큼 녹았다.
더 이상 못 녹는 상태, 최대로 용질이 다 녹아있는 상태. 포화되었다. 포화용이었어요. 얘는 포화되었어. 더 이상 못 녹아. 다 녹았어. 최대로 녹은 상태. 근데 진짜 간혹 특정한 조건에서 용해도보다 많이 녹을 수가 있어요. 얘는 포화보다 더 많이 녹았어. 과포화용이라고 합니다. 과포화 용액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조금만 다르게 해주면 바로 다시 안 녹은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가끔씩 과포화 상태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두고요. 그래프 다시 보면은 자, 이거 했던 거 용해도 30이에요. 온도가 만약에 50도일 때 그때 용해도가 30이야. 만약에 온도가 60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그때 용해도는 40으로 증가해. 즉, 지금 이 그래프에 있는 거는 용해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물질이 보니까 그래프 위에 있어, 상태가. 만약에 어떤 물질이 50도인데 30만큼 녹아있어. 그럼 걔 지금 포화 상태지. 그래서 그 물질이 그래프 위에 있으면, 그 물질의 상태가 그래프 위에 있으면 무조건 포화 상태. 어떤 물질의 온도랑 용질의 양을 구하고요. 근데 그게 그래프 위에 찍혀. 그럼 걔는 포화 상태라는 얘기야. 알겠죠? 근데 아까 했던 거 용해도 30인데 20만 도가 있다. 용해도 30인데 20만 도가 있다. 그럼 이거 무슨 상태라고? 불포화 상태. 즉,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으면 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적게 녹아 있는 상태. 그래프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무조건 불포화 상태. 온도랑 용질 보고 점 찍어봤는데 그래프 아래쪽에 위치하더라. 그럼 걔는 불포화 상태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용해도 30인데 40만큼 녹아있어. 얘는 과포화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포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용질이 녹아있어. 그래프 위쪽으로 가면은 걔는 과포화 상태입니다. 딱 그래프에 있다. 그럼 포화. 그래프 아래 불포화. 그래프 위 과포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어떤 용액이 불포화 상태에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포화로 바꿔주고 싶어. 이 얘기를 해볼 거야. 그래서 지금 불포화 상태인데 얘를 포화로 바꿔주고 싶어. 그 물질의 지금 상태를 찍어보니까 얘가 여기 불포화 상태구나. 근데 나 얘 포화 상태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프 위에 오도록 해주면 돼. 방법이 두 가지 있죠. 얘가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얘가 왼쪽으로 가면은 그래프 상에 위치할 수 있어. 그치? 1번 방법이 있고 2번 방법이 있어. 그래서 포화시켜 주려면 1번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즉 용해도는 동일해. 대신에 용질을 더 넣어줘. 용질을 더 넣어줘. 지금 이 상태인데 나 얘 포화로 만들고 싶어. 얘 포화로 만들고 싶어. 용질을 10만큼 더 넣어주면 되지. 이게 1번 방법. 그 다음에 2번. 용질의 그람 수는 똑같아. 근데 포화로 될 수 있는 방법. 용해도 자체를 낮춰주면 돼. 용해도 낮추는 방법. 온도를 감소시켜줘.
감소시키면 얘는 포화 상태로 될 수가 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용매 100g이 기준이라고 했죠? 이거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지금 현재 용해도가 45야. 그럼 얘는 용매 100g에 용질이 45만큼 녹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 용매를 나는 200g을 사용했어. 그럼 얘는 몇 g 녹을 수 있어? 용매 100g에는 45만큼 녹을 수 있어. 근데 용매 2배 시켜줬어. 용질도 2배 녹을 수 있어. 90만큼 녹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용해도가 바뀐 건 아니야. 200g에 90만큼 녹을 수 있는 물질, 100g에는 45만큼 녹을 거야. 따라서 얘 여전히 용해도 45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용매를 절반으로 감소시켰어. 이번에는 용매도 45인 거를 녹일 건데 용매를 50만 사용했어. 몇 녹을 수 있을까? 용질이 절반만큼만 녹을 수 있겠지? 22.5g만 녹을 수 있겠어. 그치? 이 상태가 포화 상태지? 더 이상 녹을 수 없지? 그래서 용매의 양에 따라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무조건 용해도는 용매 100g당 이게 앞에 꼭 붙어야 돼. 알겠죠? 용질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내가 용매를 300g 사용했어. 그래서 여기에 용질을 넣어봤더니 용질이 최대 90g까지 녹을 수 있어. 최대 포화 상태. 용매 300g에 용질이 90g까지 녹을 수 있어. 그럼 이게 용해도가 몇일까? 어떻게 구하는데? 그렇죠. 300g에 90이 녹을 수 있다면은 용매를 3분의 1만큼 하면은 용질도 3분의 1만큼만 녹을 수 있어. 그래서 용해도는 30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용해도 구할 때는 용매가 100g이다. 이거 계속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해도 중간에 보면은 3번 석출을 봅니다. 석출. 자, 석출이란 뭐냐면 내가 불포화 상태에 있는 거를 온도를 낮췄더니 포화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온도를 더 낮추게 되면은 용매 용질 양 변화 안 시키고 온도만 낮췄어. 그러면은 얘 지금 다 녹아 있을 수 있어? 있겠죠? 용매랑 용질의 양이 똑같아. 즉 용해도가 똑같아. 근데 불포화 상태에서 온도 낮추면은 포화 상태가 돼. 근데 포화 상태에서 온도를 더 낮추면은 과포화 상태가 돼. 그러면 과포화 상태가 되면은 녹지 못한 물질들이 다시 결정을 이뤄. 즉 액체가 다시 고체가 돼. 얼만큼? 이만큼. 현재 녹아있는 용질의 양에서 포화 상태일 때 용질의 양을 빼준 만큼, 이만큼은 다시 재결정이 일어나. 다시 고체로 변해, 녹지 못해서. 그래서 다시 재결정되는 거를 석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고체가 석출되었어, 재결정되었어. 자, 용해도 30이야. 용해도 30인데, 그래서 지금 100g에 내가 20만큼
녹였어. 지금 그러면은 불포화 상태야. 이때 온도 설정해 줄게요. 지금 불포화 상태죠? 불포화 상태고요. 근데 여기서 30이라고 해야겠네. 다시 50도에 용해도가 지금 40이야. 50도에 용해도가 40이야. 그치? 내가 50도에 용지를 30g 녹였어. 무슨 상태라고? 불포화 상태라고. 50도에 용질 30 그래프 아래쪽 불포화 상태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온도를 낮췄어. 40도. 근데 온도만 낮추고 용질의 양은 그대로지. 그럼 지금 무슨 상태야? 40도에 30g 녹아있어. 그래프 위에 위치하게 되지. 포화 상태. 40도인데 30g 녹아있어. 이게 포화 상태. 근데 내가 온도를 더 많이 낮췄어. 30도. 30도일 때 용해도는 20이야. 즉 30도일 때는 20만 녹을 수 있어. 20만. 근데 현재 용질이 30g 있대. 다 녹을 수 있어? 없지. 무슨 상태? 과포화. 그래서 얘는 용질이 전부 다 못 녹아. 그럼 얼마큼 석출될까? 10g 석출되지. 현재 용질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을 빼주면 되잖아. 그치? 20만 녹을 수 있는데 지금 30이 있네? 10이 못 녹았어. 10이 다시 고체로 변해. 재결정돼. 그래서 석출되는 양을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석출되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자, 밑에 4번 기체 용해도 한 번만 같이 볼게요. 아까 기체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고요. 기체는 차가울 때 잘 녹고 압력이 클 때 잘 녹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 증가하고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중간에 기포 발생량이 되어 있어. 자, 기포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포는 화살표에서 기포는 뭐냐면 석출된 기체의 양. 적어놔. 기포 석출된 기체의 양. 탄산이랑 기포는 정반대예요. 탄산이 있다라는 거는 기체가 녹아 있다라는 거고, 기포가 발생했다는 거는 기체가 못 녹아 있다라는 상태야. 기체가 못 녹아서 다시 기체 상태로 돌아온 거야. 기포는. 알겠죠? 두 개 달라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기포가 많이 발생했어. 그러면 석출이 많이 된 거지. 그래서 그러면 온도가 증가했어. 어떤 온도? 어떤 기체의 온도가 증가했어. 그럼 얘 탄산이 강해져. 탄산이 약해져. 많이 못 녹아. 따뜻하니까 기체 많이 못 녹아. 그럼 기포의 양은 어떨까? 많을까 적을까? 많겠죠. 탄산, 못 녹은 이산화탄소가 전부 다 기포가 되는 거야. 못 녹은 게 다 기포. 반대로 온도 감소시켜. 그럼 탄산이 강해져. 즉 얘는 많이 녹을 수 있는 상태야. 그러면 기포는
덥겠죠. 거의 다 녹았을 테니까.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기포가 많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기포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포는 녹지 못한 기체의 양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기포를 녹은 기체의 양이라고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거 한 개 설명해줬고요. 그 다음에 밑에 현상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입을 내밀고 뻐근거린다. 이때 온도가 높아지면서 산소가 못 녹게 되고요. 호흡하려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다. 그 다음에 압력,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면 하얀 거품이 생긴다. 자, 하얀 거품의 동그라미. 하얀 거품은 이꼴 기포. 거품은 기포. 거품은 탄산이 아니고 기포. 즉,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었더니 기포가 많아졌대. 즉, 압력이 감소하니까 용해도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죠. 그래서 녹지 못해서 그게 다시 거품, 즉 기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밀도랑 용해도 괜찮아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시간 좀 많이 돼서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게요. 조금 쉬었다가